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콜 오브 듀티 골스 팬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모던 워페어 시리즈를 인생 게임으로 뽑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탄탄한 스토리가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에 출시된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무려 16번째 신작입니다. 이 정도면 콜 오브 듀티는 FPS 게임계의 조상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떼는 말이야. 이쯤이면 놓아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콜 오브 듀티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인피니트 워페어 편에서는 우주 배경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 기존 팬들에게 별점 테러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전쟁 서사적인 몰입도가 떨어지면서 모두의 만족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한 이유는 이번 모던 워페어 리부트의 가치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시리즈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함이라는 감정을 일반인들도 게임이라는 매체로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시 당시 그 충격은 컸고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인데요. 있어서는 안되는 대테러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어가며 싸우는 대원들, 그리고 전후에 이런 장면과 스토리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빠져있는 듯한 간접적인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돋보이는 캐릭터성도 한몫을 했죠. 소프, 고스트, 프라이스가 출연하며 확실한 캐릭터를 구축해내었는데요. 하지만 캐릭터에 치중된 나머지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설정이 살짝 무너지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 파괴에도 판매량은 최고치네요.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설정 파괴보단 초기 시리즈인 모던 워페어 1의 성격을 띠며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르지크스탄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러시아군과 생화학 가스 무기를 둘러싼 전쟁, 그 무기의 참혹성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가 게임이라는 매체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험할 수 있거든요.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설정 속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무대를 보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진짜로 이럴 수 있겠다, 전투대원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러시아가 주 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권에서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판매 중지가 결정되었고 유저 평점도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부터 제작자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러시아를 쥐잡듯이 나쁜 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게임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총기 반동도 심해지고 주변에 수류탄 등의 폭발 상황이 있으면 땅이 울리고 순간 이명이 생기는 연출을 보여주었고 총기 사운드도 커져서 FPS 게임 기본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격으로 다리를 쏘면 다리가 날아가 버린 연출도 필터 없이 보여줬고 사람이 불타거나 몸이 터지는 모습도 과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전쟁 속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공포감을 확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장 피커딜리에서 런던 항복판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게임처럼 단순히 오브젝트 뒤에 숨어서 은폐 후 적을 쏘는 방식의 선형적인 패턴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지 불안하게 만드는 적 배치로 테러 상황의 혼잡함을 연출했습니다. 또 무자비하게 도망가는 시민들로 인해 혼란은 더해졌고 내가 쏘는 사람이 시민인지 테러범인지 구분이 안 가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잘못 쏘게 되면 경고를 하고 게임 오버까지 될 수도 있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컷신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장면이 나와 게이머들에게 한방 쿵 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주인공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적을 협박하는 방식을 보면 이 전쟁에서는 절대 선과 악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가끔 나오는 선택 요소는 게이머들에게 이 상황을 더욱 처절하게 만들곤 하죠. 우리의 영원한 영웅 캡틴 프라이스는 냉철한 판단으로 인도적으로 옳고 그름의 시험을 닥치게 하는데 뭐가 옳은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프라이스 얼굴이 너무 귀염뽀짝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인상을 받았고 저도 충격을 먹었던 미션은 5번째 챕터인 대청소 미션입니다. 적들의 아지트에 침입하는 야간 미션으로 야간 투시경 모드를 사용하는데 첫인상부터 눈을 확 사로잡았죠. 제작사가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 전체적으로 그래픽, 연출이 뛰어나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야간 투시경으로 본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두운 지역에서 투시경으로 바라보는 화면은 야간 투시경을 쓰는 이유를 알게 해줄 정도로 피화 식별이 편했습니다. 심지어 밝은 부분에서는 빛의 과다한 노출로 화면이 안 보이게 되는 디테일이 너무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적들의 가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러범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존재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냥 보이는 사람을 다 쏘아 죽일 수도 없고 적을 시원하게 죽이고도 죄책감을 들게 하는 장면이었죠. 제발 살려달라는 사람과 아이가 공포에 질려 우는 상황들은 많은 생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미션에서 플레이적으로도 눈에 띄었는데요. 게임 중 플레이어도 총 몇 방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은신해 있는 테러번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은폐하는 듯 컨트롤 해줘야 되고 총구는 항상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투를 맞춰줘야 하죠. 방, 화장실, 사각지대를 다 수색하고 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브리핑을 하듯 저의 뇌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네요.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콜 오브 듀티의 전투는 이동하는 구간, 전투하는 구간이 구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모던 워페어 리부트는 모든 공간에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몰입감을 높이는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들의 히트박스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총을 애매하게 맞춰도 한 번에 나가 떨어지니까 총을 여러 번 맞아도 안 죽는 다른 게임들과 다른 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부분 총을 한 방만 맞추면 상태 이상이 걸려서 못 움직입니다. 총을 실제로 사람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리얼한지는 모르겠네요. 이 게임에도 아쉬웠던 점은 물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의 엔딩이 기존 모던 워페어 시리즈와 다르게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기존 시리즈의 엔딩이 임팩트가 너무 큰 게 문제인지 그 점을 기대하고 플레이하신 분들에게는 크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존 시리즈가 전쟁의 현실적인 요소를 보여주다가 점점 어드벤처 형식의 게임으로 형태가 변모하면서 게임의 후반부 액션은 날이 갈수록 호쾌해지고 시원시원한 액션을 볼 수 있었죠. 반면에 이번 모던 워페어 리부트의 게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군. 너무 뻔한 결말로 예상한 대로 끝납니다. 게임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너무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게임의 후반부에 컷신이 아닌 인게임에서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의 마무리를 위한 마무리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중간 챕터의 전투가 인상적인 장면들이 더 돋보이고 기억에 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더빙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더빙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래 자막을 안 보고 소리로만 사운드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막을 보지 않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몰입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장점은 한글화를 통해 게이머가 느끼게 되는 최고의 장점이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몰입감을 해치는 요소는 모든 언어가 한글화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러시아 병사는 러시아어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내가 맞지. 무르지크 사람인 파라는 한국말을 하는데 동료는 자기 모국어로 알렉스, 얘기하는 등 여기 있네요. 애매한 선에서 빨간 번역이 친구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영어 말고는 한글화를 안 한 건지 뭔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외국어가 오히려 몰입을 해쳤습니다. 그 외는 취향 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멀티플레이어에 들어서면서 많아지는데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멀티플레이어 자체는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던 워페어만의 차별화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지상전이라는 모드도 생겼지만 특별히 인상 깊진 않았고 다른 모드에선 이미 고인물들이 판을 쳐서 몇 번 플레이하다 보면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협동전 스펙옵스에서 엔딩 후에 또 다른 컷신과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즐길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난이도는 너무 어려워져서 저거넛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서 플스 유저와 PC 유저가 만나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물론 다들 아시죠? 키마 유저들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냥 크로스 플레이 끄고 하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던 워페어 리부트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싱글 플레이에 비해선 멀티플레이를 크게 즐길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싱글 플레이 볼륨이 월등하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것만 즐기기엔 돈이 아깝고요. 게임을 30%만 즐긴 것 같은데 다른 기대작들을 미룰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단연 싱글 플레이는 여타 즐겼던 FPS 게임들과는 격이 다른 수준을 보이니 다음에 할인을 하게 된다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도 늦지 않겠네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구독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